지난 영상에서 돈용 모형에 단순 돈요를 실시했었는데요. 그때 단순 돈요 대상자 준비 과정을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돕고자 한번 정리를 한다면, 간호사가 물품 준비를 마치고 대상자에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먼저 간호사 자신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 아무개입니다. 간호사 소개를 마친 다음에 손소독제로 소미생을 실시합니다. 소미생을 실시하고 대상자 이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대상자 이름은 개방형으로 질문합니다. 대상자 팔목에는 팔찌도 확인하시고 간호사가 가져간 그 환자 출력물 리스트, 그것도 같이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대상자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대상자에게 오늘 지금 유치돈요를 하려고 하는데 왜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셔야 되는데요. 다른 영상에서 제가 유치돈요의 목적을 몇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아마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대상자가 유치돈요를 받는 이유가 되겠죠.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유치돈요를 하기 위해서 대상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대상자 준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돈요 체위를 취해주는 거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스크린을 쳐주는 겁니다. 관장이라든지 돈요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생식기나 회음부를 노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모형의 그 돈요를 실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물품 준비 영상에서 이 혼입을과 방수포를 이제 같이 준비하는 것을 굳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이제 그것을 가져와서 대상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방수포를 깔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배회화 위 돈요 체위를 취해준 상태에서 이 혼입을 잘 처리해주고 대상자의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가려주고,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대상자가 돈요 체위 취하는 부분은 단순 돈요 대상자 준비 부분 영상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유치 돈요를 실시하는 과정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물품 준비 영상에서 보셨듯이 유치 돈요 세트 안에 우리가 그 유치 돈요를 위한 물품들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대상자는 어떤 상태일까요? 무릎을 세우고 60cm 정도 다리를 벌린 상태겠죠. 이렇게 다리가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상자한테,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이 소변줄을 띄워드릴 건데 환자한테 쉽게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용어를. 그리고 얘기하면서 또 한 번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때 대상자한테 다수 표현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자분이 무릎을 움직이거나 그러면 이 멸균 영역이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걸추시킵니다. 지금부터 이제 진짜 제가 이 필요한 도구들을 여기다 펼칠 텐데 좀 불편하셔도 무릎을 움직이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기 좋게 이제 이거를 적절히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똑같습니다. 푸는 거 펼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다수돈요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환자 회음부와 이 멸균 이 포가 이렇게 멀면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는 게 수월하지 않아서, 자, 환자분 엉덩이 좀 들어보시겠어요? 라고 하고 이 위에를 만지시면 안 되고 아랫부분에서 이거를 이렇게 끌어당기고 이 엉덩이 밑으로 넣어줍니다. 그럼 좋겠죠. 자, 그럼 환자 다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병원마다 유치돈요 세트를 다 이런 식으로 세팅하지는 않아요. 어떤 거는 이 트레이 턱이 되게 낮은 걸 쓰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주사 용수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올 때 움직이는 도중에 이 포가 젖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멸균 증류수는 사실은 이 유치돈요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때 이 병실에 와서 그때 따라주셔도 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제 이렇게 멸균 장갑을 꼈어요.
끼고 나서 주기술을 안 따르네? 장갑을 낀 손으로 이걸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낌없이 그 장갑을 따른 다음에 장갑을 벗어버리고 새 장갑을 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멸균적인 처치를 할 때는 장갑을 여러 장을 가져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자, 그러면 또 한 번 확인하시고 따로 버린 다음에 빈 용기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주사 용수를 따릅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키드니 베이싱 고발을 챙길 이유는 우리가 이제 화염보관을 하거나 혹은 또 나중에 소변, 이제 유치분이나 소변을 이제 받을 일은 없겠죠. 단순돌이랑 달라서. 혹시 더러운 거를 좀 뭐 담을 일이 있다 했을 때 이곳에 놓는 게 좋습니다. 이 안에보다는. 그래서 또 코에다가 굳이 이렇게 놓을 필요는 없겠죠. 안에다 놓으시면 절대 안 되고 이 가장자리 쪽에 여러분들 손에 어떤 이런 걸 생각하셔서 아니면 여기가 너무 멀면 여기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요. 여기 이제 소변 주머니나 이런 것은 지금 뜯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따가 연결하기 직전에 개봉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럼 이제 장갑을 제가 끼도록 하겠습니다. 장갑 끼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꾸 보여드려도 좋은 거니까요. 7.5 이걸 좀 큰 사이즈를 가져왔고요. 항상 먼 쪽부터 엽니다. 개봉하고요. 저는 이제 오른손잡이인데 제가 이제 1학기 때 이 멸균장갑 착용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저는 오른손잡이들은 왼쪽을 먼저 끼는 걸 제가 강조드립니다. 그게 오른손에 오염을 좀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 올리고 항상 엄지 유혹을 견디자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장갑을 끼면 한 큐에 딱 끝납니다. 그죠? 끝났어요. 그럼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런 다음에 환자한테 여러분이 항상 어떤 처치를 하던 일을 하기 좋게 상을 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준비 과정이. 이런 것이 별게 아닌 게 아니거든요.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이 소공포를 이제 환자 회는 부위에 이제 두어야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잘라져 있으면 요 갈라지는 부분, 아랫부분, 항문 쪽 향하는 방향으로 놓으면 좋고 이거를 이렇게 되진 않는 게 좋습니다. 왜 이렇게 되다가 이 부분이 환자 피부에 닿으면 오염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 우리가 이제 멸균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을 잡고 이렇게 놓을 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덮으신 다음에 환자한테 회음 부위가 그럼 노출이 되겠죠? 이 부분이 멸균이 확보되는 부분입니다. 환자분 엉덩이 좀 들어보시겠어요? 그럼 환자가 들겠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살짝 쏙 집어넣으면 이 끝이 저쪽 끝부분에 오염이 되겠죠. 조심하시면서. 그래서 하기 좋게 확실하게 이 확보를 합니다. 위치를 충분히 됐고요. 그런 다음에 트레이를 앞쪽에 갖다 놓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그리고 이 트레이 안쪽은 지금 멸균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일하시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주사기 이제 바늘을 굴려야 되는데 이런 거 이렇게 잡아 빼지 마시고 절대 돌려서 놓고 그 다음에 카테터도 일단 꺼내놓고 호셉이나 경자 다 필요합니다. 열어서 이렇게 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배치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해야 될 거는 이 유치 동요관이 제대로 이게 정말 이게 멀쩡한 건지 가끔 보면 이 풍선이 터져 있거나 그런 경우 많거든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딱 잡아 떼면 떼집니다. 여러분들 그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가면 빨대 이렇게 뜯을 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멸균 상태는 여기다 떨어뜨려도 돼요. 가장자리에 떨어뜨리시고 조심하시고 꺼낼 때 쭉 빼가지고 끝에가 덜렁덜렁하지 않게 하시고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이렇게 얌전하게 꺼내세요. 위에다 이렇게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윤활제 묻혀야 되는데 저는 이 풍선을 확인하는 거를 주로 여기에서 확인하는 거 아예 이를 줄이기 위해서 윤활제를 그래서 제가 이제 꺼진 윤활제를 묻히라고 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사기는 항상 새 주사기를 쓸 때 저의 팁은 항상 내관을 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야지 한 손으로 다루기도 좋고요. 그래서 내관을 확실하게 누른 다음에 OCC를 빼줍니다. 아까 이 카테터 표지에
벨로링을 하면 못 시시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항상 왼손으로 손을 이렇게 가지런히 잡을 걸 전 알려드립니다. 엄지 검지로 초록색 부분을 잡고 이런 데 잡고 이렇게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요. 초록색 부분을 잡고 제가 이렇게 손 지지하는 거 보이시죠? 낀 다음에 쑥 빠져버리니까 이걸 한번 누르고 돌려주면 어떻습니까? 안 빠지죠? 이런 것도 별거 아니지만 팁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요렇게 저의 손동작처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풍선이 이제 안 터지고 이제 잘 불러오죠. 실제로 이게 가끔 터져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음에 이걸 요대로 두면 안 되고요. 다시 액을 빼냅니다. 이제 이게 이제 이 유치돈뇨관을 환자 몸 안에 삽입해도 되겠구나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이게 빠졌죠. 어떤 게 그 윤활제 묻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 주사기를 빼지 않습니다. 빼지 않고 그냥 두세요. 나중에 이걸 또 뺐다가 다시 이게 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줄이 소변이 나오는 줄이에요. 제가 유치도뇨관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린 이유는 이제 다른 이제 교수님께서 다른 영상에서 이 물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짧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안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를 헤모스테이트로 고정을 시켜놓습니다. 미리. 그래서 저는 이제 교과서와 좀 다르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간호사 일을 하려면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할 때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찝을 때도 이렇게 찝으면 좀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아서 주사기와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주사기와 이렇게 평행하게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소변 주머니 연결할 때도 굉장히 좋고 일단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카테터가 사실 몸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멸균 상태를 아주 잘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확보를 하시고 이렇게 살짝 덮어놓으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열고 하시면 되니까요. 하여튼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제 소독을 하게 될 텐데 이 소독한 이런 포셉이나 이런 게 절대 여기에 닿거나 이 소독솜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작할 거는 환자 후연부 간호를 마치고 삽입하는 단계가 남았는데 자 후연부 간호는 다시 한번 또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또 조심할 거 다시 강조하지만 오른손잡이인 경우 왼손으로 환자 이제 이 회음부 부분을 벌려주는데 이 손은 이제 버린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이 돈뇨관 삽입이 끝날 때까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특히 유치돈뇨관 삽입에서 아주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환자한테 얘기를 해야 되죠. 환자분 제가 이제 여기 생식기 부분에 환자가 회음부 이런 거 잘 못 알아들어요. 여기 생식기 부분에 제가 소독 좀 해드릴게요. 근데 이 소독액이 닿으면 좀 차가우실 수 있어요. 좀 불편해하셔도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얘기하고 손을 이렇게 엄지검지랑 벌리지 마시고 밀착하세요. 그게 안정감 있습니다. 그리고 벌립니다. 실제 사람 피부는 잘 벌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소독을 시작합니다. 소독 시작하는데 대음술 한번 닦아주고 여기다 버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좀 잘 보이시게 제가 일부러 좀 뱉어지는 거 좀 소독을 하겠습니다. 잠깐요. 여기 잘 보이시게. 그리고 이제 반대쪽 또 닦고요. 버리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대음술과 소음술이 접혀진 여기 사이에 되게 더럽습니다. 곱이 많이 껴있어요. 저는 그 부분도 꼭 닦으라고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닦아주시고 양쪽 교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 닦아야 되겠습니까? 소음순 부위를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음순 부위, 이제 이쪽 소음순 사람은 잘 벌어집니다. 이제 모형이라 이게 마무리되어 있는 거고요. 또 이쪽 반대쪽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할 부분이 요도구예요. 진짜 요도구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도구 부분을 한번 쭉 위에서 아래로 닦는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한 번 쪽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으로 닦는다는 원리 때문에 요도구도 한번 두 번 닦아주세요. 한 번만 닦을 이유는 없죠. 그리고 이 호셉은 사실 좀 오염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걸 이 안에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요쯤에다가 항상 여기다 놓는 이유는 또 하다가 사실 뭔가가 오염되면 또 다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넉넉히 가져가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삽입을 해야 돼요. 그럼 들고 항상 끝부분 5cm 정도의 그
윤활제 묻히면 되고요. 환자한테 삽입할 때는 한 5 내지 8cm 정도 삽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책에서는 이걸 이렇게 감아지고 하라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번거롭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처음에 익숙치 않을 때는 이 안에 놓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꺼지를 꺼낼게요. 이렇게. 잘 보이죠?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소변줄을 이제 삽입해야 되는데, 대상자에게, 저 환자분, 제가 이제 소변줄을 이렇게 낄 건데요. 아, 하고 소리 내주세요. 자, 아, 소리 내세요. 하고 이제 삽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카테터 끝에서 5cm 정도 되는 곳, 5cm 정도 되는 곳을 잡고 집어넣으십니다. 실제 사람에서는 이 소음순이 더 벌어져 있기 때문에 소음순이 이 카테터를 이렇게 접촉하지 않습니다. 자, 넣을까요? 환자분 아 소리 내세요 라고 하면 대개 이제 5cm 정도 넣으면 지금 소변이 안 나오죠. 조금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심할 거는 5cm 정도 넣고,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손을 뒤로 조금 빼서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실제 사람은 잘 들어가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소변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하시는데 이거를 이 헤모스테이트를 빼지 마시고 여기 그냥 이 종지에다가 이 장면을 좀 잘 찍어 주시겠어요? 소변이 나오죠? 한 방울만 딱 나는 확인하면 됩니다. 굳이 소변 많이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럼 소변이 안전하게 잘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한 2cm 정도 더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2 내지 4cm 정도 책에 나오는데 한 1인치 정도 넣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2cm가 한 요 정도 되겠죠. 더 집어 넣으십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주사 용수로 안에 그 풍선을 불려야 되는데 한 손으로 절대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제는 이 손을 놓고 대신 이 두 손을 만나지는 마시고 조심스럽게 초록색 부분을 잡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이 이거를 안정감 있게 이제 이 벨론형에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두 손으로 잡으라고 하는 이유는 다 넣은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되면 이게 그냥 빨려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누른 다음에 이걸 빼는 요령 눌러서, 이거 이렇게 꽉 껴졌을까요? 제 손이 미끄러워서. 잠깐만요. 이쪽으로. 잠깐만요. 제가 됐습니다. 눌러서 돌려서 뺍니다. 이렇게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거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제가 좀 약간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좀 어수선해졌는데 지금 양손은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얘를 살짝 벌려준 다음에 카테터를 살짝 잡아다녀야 돼요. 그 이유는 방광과 요도 연결된 이 부분에 그 요도의 그 목 부분이 그게 이게 이 풍선이 걸렸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걸렸으면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살짝 조금만 밀어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근육백이랑 연결해줘. 그쵸. 소공포를 제거를 합니다. 소공포는 이거는 이미 이제 자기 쓰임새를 다 한 거기 때문에 예쁘게 해서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적당한 트레에다가 버리시면 됩니다. 교재에는 이 단계에서 글러브를 벗고 손위생을 하고 이 소변 주머니를 연결하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저의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장갑을 벗지 않고 소변 주머니를 연결한 다음에 이제 글러브를 벗고 손소독을 했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사실은 이게 지금 멸균 장갑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유치동료관 삽입 과정을 보셨겠지만 지금 굉장히 나름대로 멸균 상태를 유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을 연결하고 그럴 때 이 소변 주머니의 연결 부위와 이 유치동료관 사이가 오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멸균 장갑을 낀 상태에서 연결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장갑을 낀 상태에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변 주머니 이제 뜯으시고요. 뜯으셔서, 자, 소변 주머니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 유치도전하고 연결하는 부분이고요. 연결부터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클램프를 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을 열렸으면 소변이 줄줄 새거든요. 잠궈줍니다. 잠궈주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폐쇄 체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넣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위에 부분도 일단은 잠궈줍니다. 위에 부분도 클램프가 두 군데에서 잠궈주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묶어주는데 항상 그 침대 사이드에 절대 묶으시면 안 되고요. 침대에 적당한 곳에 묶어주는데 이거를 뭐 연결한 다음에 묶어주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연결을 해볼까요? 아이고, 연결을 할 때는 자 보세요. 제거하시고요. 이 부분에 절대 손이 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죠? 깔끔하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갑을 끼고 연결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는 이유가 이래서 그런 겁니다. 또 이게 이제 초보들은 또 여기 또 막 이렇게 하다가 오줌이 또 묻어있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간호사를 또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래서 확실하게 연결한 다음에 이 헤모스테이트를 풀어줍니다. 풀어주면 제가 이걸 좀 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변이 좀 리얼하게 왜 또 소변이 안 나올까요? 하여간에 소변이, 네, 여기는 오줌이 이제 쫙 이제 나오게 됩니다. 소변이 오줌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줌이 여기 쫙 빨려나면 그걸 확인하시고 위에 걸 이때 풀어주셔도 되고 매달고 부르셔도 돼요. 그래서 위에 걸 열어주시고, 그리고 얘를 이제 여기는 촬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기 사이드에는 말고 지금 여기 적절하게 좀 묶을 위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시각적인 걸 위해서 일단 여기다 묶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럼 침대보다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방광보다는. 이 침대가 좀 구조에 따라서 묶을 때가 좀 별로 좋지 않은 게 있어서. 자, 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열려있으면 오줌이 병실 바닥에 쫙 쏟아지겠죠. 그러면 이때 이제 장갑을 벗으셔도 돼요. 이렇게 장갑 벗는 거를. 근데 놓으시고, 이제 어수해졌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 상태로 두면 안 되고 고정을 시켜야 되겠죠. 이거를만 이 상태로 두면 이게 진짜 잡아당겨져서 빠질 수도 있고 환자가 되게 통증이 심하겠죠. 그래서 고정을 시키는데, 고정을 시킬 때는 반창고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상품화된 멀티픽스 같은 거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한번 사용해 볼까요? 그러니까 환자를 보면 여기 허벅지 쪽에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장갑을 벗었으니까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하면 더 좋겠죠.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깜빡깜빡 절차를 까먹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틀린 걸 여러분들은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여기다 이제 붙이시고요. 저쪽에다 붙여드릴 거 그랬나 보네요. 촬영하려고 이쪽에다 붙이겠습니다. 붙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자, 여러분들 이제 사실 이 경우에는 소변 주머니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쪽에 붙이는 게 더 좋습니다. 옮겨야 되겠네요.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이게 줄이 당겨질 것 같아서. 자, 이쪽 옮길게요. 제가 이렇게. 자, 됐죠?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끈적끈적거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에 끼시고 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벨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U자 형태로 되셔야 돼요. 이걸 너무 타이트하게 이거를 뭐 고정하고 그러면 환자가 좀 당겨서 아프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거는 위치를 잘 잡으면 되겠죠. 이제 반창고로 하는 방법은 또 이제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반창고로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 반창고는 뭐 각자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는데요. 별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니고. 제가 했던 방법은 이렇게 환자 이렇게 여기 붙이겠죠. 붙인 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종이 반창으로 손으로 이렇게 끊는 걸 보여드렸는데 굳이 이런 걸 여러분들 바쁜데 막 가위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바쁠 때는. 그래서
이렇게 끊어가지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기지 않게 하고 얘를 비스듬히해서 얘를 이렇게 엇갈려서, 이건 잘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붙였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반창고 위에 이거를 고정을 해야 되겠죠. 좀 예쁘게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거를 알려드린 이유가 보통 이제 이걸 이렇게 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치마치면 안 됩니다. 여기가 좀 멀어서 좀 그러네요. 보통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붙이시는 분들이 있냐면 자, 이거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됐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붙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겉돌아서 이렇게 움직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까 이렇게 엇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붙이시려면 확실하게 얘를 이렇게 밀착을 시켜서 이렇게 촘촘하게 해서 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이런 멀티픽스 이런 게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실제 병원에서는 이렇게 반창고를 또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또 원래대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해서 이렇게 끼고, 그죠? 이렇게 끼고, 이제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유치근요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대상자한테 이제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이제 물건을 치워야 되겠죠. 이제 물품을 치울 때는 이제 다 이제 그 처치실에 가면 이제 그 의료 폐기물 통에 다 수거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예쁘게 뭐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주섬주섬 치우시면 됩니다. 환자분 엉덩이 들어보시겠어요? 아무리 뺀 다음에 그래서 이쪽에 다 정리를 딱 치고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환자 이제 이불, 옷 입혀드리고 그리고 방수포 치워드리고 그리고 이제 위통입을 덮어드리고 담요 덮어드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도료는 제가 이제 설명을 굉장히 길게 해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10분 이내에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마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도료 삽입하는 과정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